예,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뉴스쇼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 다무스 다무스. 시작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늘 정말 특별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좀 정말 소개해 주시죠. 특별합니다. 예. 자,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입니다. 여의도 연구소장에 시작하시고 나서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밖에 방송을 출연하지 않으셨는데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이어서 저희 뉴스트라다무스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예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몇 분인지 잠시 뒤에 밝혀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수십 분의 의견을 모으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박수영 의원님 모시고 한 총리가 어디까지 지금 다짐을 했을지 또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박수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니 뭐 주말을 지나면서 완전 단연코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앞으로의 대선 행보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근차근 여쭤보겠습니다만 아마 지금 많은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단도직입적으로 제일 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한덕수 대행의 어떻게 보면 설득이라든지 공감대라든지 뭐 이런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신 현역 의원이시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하고 예, 계십니다. 예, 예. 그 중에 한 그중에 사람이 한 분이시니까. 예. 네. 현재 이 시점에서 한덕수 대통령 대행의 대선과도 합류 가능성 어느 정도로 봐야 됩니까? 글쎄 뭐 지지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고요. 앞으로 지지율의 추이. 계속 추이가 지금 좋은데 예. 네. 앞으로 계속 된다면은 뭐 100%까지 가겠지만 예. 현재 상태에서는 65대 35 정도, 아. 65% 정도의 출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박수영 의원께서 짚어주신 65라는 숫자는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뇌리에 기억을 해도 좋을 만한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더구나 오늘 또 이 뉴스가 굉장히 눈길을 끌었어요. 그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오늘 그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저번에 지난주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통화했던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뉴스였는데 네. 그때 통화 때 이러이러한 내용 대화를 했는데 관세 이유가 그다음에 됐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의지에 협상을 진행했던 우리의 의지에도 상당히 동의를 한 것 같다. 필요한 경우에 트럼프와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 좀 소상히 밝혔고 소상히 설명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또 보는 많은 사람들은 아 이거 진짜 대통령의 출마의 길로 한 발짝 더 가신 거 아니야? 이런 관측도 막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조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요. 예. 총리님의 평소 스타일로 봐서는 이런 걸 공개하고 이렇게 크게 얘기하실 분이 아닙니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확한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예. 트럼프 통화하고 나서 이틀 뒤에 네. 우리 관세가 유예된 거는 팩트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얼마나 협상의 달인인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아. 즉 트럼프하고 통화를 30분 하셨는데 첫 5분은 통역이 있었고 예. 예. 나머지 25분은 직접 두 분이 통화를 하셨다는 예,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통화한 거예요. 정상 통화는 네네. 10분 잘 넘지 않는데 그걸 예, 예. 통역 써서 그렇죠. 통역 없이 25분을 또 추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얘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 무슨 얘기가 오갔냐 궁금했었는데 예. 잘 공개를 안 하시는 동안 공개하셨어요. 예. 예, 예. 레버리지를 써야 된다. 협상이라는 거는 예. 우리가 쓸 수 있는 레버리지는 알래스카 LNG 개발 네. 그렇죠. 문제하고 조선이라고 예. 하는 두 가지 축을 가지고 협상을 전개하면 미국이 이득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관세 유예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예. 라는 생각으로 회담을 진행하셨던 것 같고 예. 그 효과가 이렇게 나타난 거죠. 트럼프라는 사람은 자기들 받을 거 없으면 절대로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중국 뭐 125% 관세라는 상상할 수 없는 관세를 때리지 네.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협상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으면 충분히 얻어맞았을 텐데 그 25분의 시간 동안 우리가 가진 장점을 보여줬다. 예.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이민간 친구들이요 다 사재기를 하고 있고요. 저한테 약 좀 사다 달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공포도 아닙니다. 이런 공포가 없을 상황인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에서 트럼프가 이런 의견을 밝힌 것 같아라고 한덕수 총리가 공표를 했어요.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통해서 뭐냐? 트럼프가 한국과는 즉각 관세 협상을 하라고 밑에 지시한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뭔가 일이 굴러가고 내가 해결하고 있어. 굉장히 지금 잘 될 거야. 안심해도 돼. 라는 메시지를 주는 느낌을 받았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 대선과 관련해서도 평소하고 달리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온 것으로 봐서 예. 예. 제가 아침까지만 해도 한덕수 총리의 출마 가능성 55% 정도로 봤는데 아. 이 뉴스를 보고
10%를 더 올려서 아. 네. 이제 65% 왔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특히나 트럼프와의 대화는 중요한 것이 지난 8일에 있었을 때 통화에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당신 대선 나올 거야? 첫 질문이 그거였다는 네, 거예요. 당신 대선 나올 거야? 고민 중이야. 라고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그 대화에서 이어진 결과물들을 발표니까 이거는 한 총리의 마음이, 한 권한대행의 마음이 변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 한덕수 대행의 출마, 대선과도 하여튼 합류 가능성의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하셨는데 사실 오늘 오전에 밝혀진 이 지지율, 이 숫자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리얼미터의 조사에서 한덕수 후보 아직 총리께서 출마 선언도 안 했고 아직 대통령 이제 후보가 될지 안 될지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8.6%가 나왔습니다. 이 숫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뭐 굉장한 숫자죠. 저기 뒤에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예. 우리 후보들 이미 선언하고 뛰어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후보보다 2%포인트 정도밖에 예. 지지지 않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마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예, 예. 예. 대선 레이스에 뛰어든 것도 아닌데 예. 자연스럽게 저렇게 8.6%까지 나왔다는 것은 상당한 진전이고 지난주 금요일 갤럽 조사가 2% 나왔지 않습니까? 2% 예. 나왔죠. 물론 그거는 주간식이라서 그렇죠. 거기는 객관식인데 주간식으로 했을 때 2%에서 이 객관식으로 바꾸면서 바로 2, 3일 사이에 예. 8.6%가 나왔다. 이건 상당한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이제 주변 분들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주관식이라는 거는 당신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차기 대권 주자 중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불러보세요라고 예를 주지 않고 던졌을 때 2%나 나왔으니 더 의미가 있다. 객관식은 정해진 데서 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비교했을 때 8.6까지 나왔다. 그러면 객관식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는 빈칸에 아무나 떠오른 사람을 적으세요 했는데 맞습니다. 거기서 한덕수라는 이름을 굳이 떠올려서 예. 그 대답을 한 분이 2%였다는 것도 의미가 있었고 이제 네. 선택지가 주어졌더니 주말을 지나면서 8.6%라는 물론 여론조사 기관은 다르고 방식은 좀 다르지만 의미가 있어 보인다. 그 같은 조사에서 양자 대결도 혹시 그 그래픽 준비한 게 있나요? 예, 그것도 보여주시죠. 저것도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전 대표하고 다 양자 대결을 붙여봤는데 김문수, 한덕수, 한동훈, 홍준표 네 분 뭐 경쟁 없이 했을 때 저기서도 격차가 제일 가장 줄어든 거는 이재명 대 한덕수, 한덕수 대 이재명 저 구도였어요. 근데 저것도 뭐 거의 더블 스코어 가깝게 되긴 하지만 다른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보다는 그 격차가 좁았다는 것. 저것도 의미가 있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격차가 제일 좁은 사람이 우리는 진짜 절체절명의 시기이기 때문에 예, 예. 필요한 것이죠. 예. 게다가 후보가 단일화되게 되면 저 옆에 있었던 아까 홍준표, 뭐 김문수, 한동훈 이런 쪽의 보수표들이 전부 또 김문수 뭐 됐든 우리 한동훈 후보가 됐든 나가는 단일 후보에 몰릴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면은 이재명하고 붙어볼 만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여연 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요. 전략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공천을 누구에게 주시겠습니까? 여연 원장은 제가 이제 그만뒀고요. 예. 네. 여연 원장 때 이제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많이 했던 네. 적이 있는데 이거 지금 당장 뭐 정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추세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이기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선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게 중요한데 한덕수 그 총리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추세선이 올라가는 쪽으로 여러 가지 조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한 서너 가지 네 가지 정도 여론조사 결과가 났는데 추세선이 올라가고 있는 쪽이 있다. 만약에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예. 그 사이에 아까 언급했던 뉴스 같은 대미 통상 외교에서 성과를 보인다면 예. 완전히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만은 지지율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한대행의 예. 장점도 저희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갑자기 든 생각이 한대행의 가장 큰 장점은 5월 4일까지 입장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이게 선거 뉴스, 뭐 선거 활동이 되잖아요. 네. 예, 입장을 안 밝혀도 돼요. 입장 안 밝혀도 되죠. 근데 예. 이제 내재적으로 그분이 가진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예. 어떤 게 첫 있을까요? 번째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게 경제 예, 예,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더불어민주당은 계속
뭐 적폐청산이니 뭐 내란청산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갤럽 조사를 보면은 네. 우리 국민의 48%가 경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얘기했고요. 예. 두 번째가 사회통합인데 13%고 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청산 이건 8%밖에 안 돼서 예. 6인과 7이 저 밑에 있어요. 예. 압도적인 사람들이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지금 후보들 중에 경제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이 경제, 특히 통상외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압권인 분이기 때문에 네. 정청 최적이다. 경제 관료고요. 정통 경제 예. 관료고 예, 예. 주로 그 일을 했어요. 예, 예. 주로 통상 업무를 했기 때문에 가장 적임자라고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다음에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나면은 다음 날부터 바로 대통령 해야 됩니다. 예. 우리 뭐 없잖아요 중간에 인수위 이런 거 못하죠. 인수위 2달 예. 기간이 예, 없어요. 그런데 뭐 권한 대행으로도 했고 총리도 2번이나 해서 4년이나 총리하셨고 네. 그다음에 장관 기재부 장관도 예. 했고 산업통상부도 했고 무슨 뭐 하여튼 55년간 공직을 하셨어요 이분이. 예. 예. 1970년에 고시 합격하시고 지금까지 공직에 계시기 때문에 예, 예. 경제 문제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이고 서울대 경제학과 하버드 경제학 박사 예, 예. 여기 대외적으로 상당히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이라는 네. 걸 제가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호남 출신이라는 점도 지금까지 소위 그 범보수의 당에서 대선 후보로 호남 출신을 내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범보수 진영의 후보가 된다면 첫 호남 출신 후보다.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던데요. 저도 뭐 확실히 그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좌파 정권들을 보면 예. 영남 후보들 계속 내왔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예. 영남을 내서 영남의 표를 흔들어서 당선이 되고 했는데 우리는 한 번도 호남 우파를 공천한 적이 없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한덕수 대행께서 나가시게 된다면 예. 호남의 우파 그것도 이분이 광주가 아니고 전주가 베이스예요. 태어나시면서 그러니까요. 전주입니다. 네. 전북은 전남과는 또 정서가 약간씩 다른데 예. 그쪽에 우리 조배숙 의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전주 출신의 예. 많은 분들이 우리 전주도 우리 전북도 후보 한번 대통령. 내보자 예, 예. 대통령 한번 내보자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예. 네네. 그래서 우리가 호남에서는 계속 10%를 넘어서지 못하는 지지율을 보여왔는데 네. 이번에 만약에 그렇게 성사가 된다면 적어도 전북에서는 20% 30% 가까이 지지율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이제 세계가 관세 전쟁을 앞두고 공포에 휩싸여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제 뭐 경제 위기오면 어떡하나, 뭐 집값 폭등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근데 이 관세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네. 뭐 통상교섭 본부장도 했고요. 예.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도 했고 청와대 경제수석도 했고 예. 총리를 또 2번이나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이만한 경력과 경험 네. 가진 사람 찾기는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네. 작은 디테일인데 기재부 장관은 안 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했죠. 중요한 예, 건 예.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어쨌든 이 세계의 분위기가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그렇죠. 했습니다. 예, 네. 예. 이분도 천재신데요. 아니 제가 지금 착각했어요 지금. 예. 국무조정실장을 네. 하시고 그다음에 아, 부총리 예, 하셨습니다. 국조시장 하신 다음에 예, 예. 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세계의 분위기가 관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세계 포인트가 관세인데 묘하게 또 일치하는 면이 있어서 한 번 더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를 이제부터는 자세히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 명의로 출마 촉구 기자회견 열려다가 지도부의 만류로 취소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공동 성명을 주도하실 분이 누구신가요? 네. 예, 뭐 네. 저는 이제 의원님들 일일이 뵙고 예. 뜻이 어떠냐 예. 이거를 알아보는데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고요. 성명은 사실은 뭐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예. 성명을 내시겠다고 해서 제가 너무 우리 권한대행께 부담 주는 거 아니냐 아. 안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저는 제시를 했고 예. 예. 결국 안 하게 됐습니다. 안 하게 됐고 혼자 SNS에 이제 글을 올리는 이런 네. 행동이 됐죠. 근데 지지하시겠다 또는 뭐 출마를 꼭 이게 이제 나오면 지지하겠다기보다 출마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는 게 지금 단계에서의 그 요청 사항이었는데 아. 네. 출마 한덕수 나중에는 지지로 바뀔 수 있겠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예. 이게 필요하다. 예. 네. 지금으로서는 다른 사람들로는 좀 위험하다. 예. 예.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이제 제가 접촉을 해서 1대1로 만났죠. 예.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 한덕수 대통령 대행의 출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하시는 그런 의원 수가 뭐 50명이다, 60명이다, 때로는 뭐 20명이다 관측이 분분한데 네. 정확히 숫자 어느 정도인지 여쭤봐도 되나요? 뉴스에서 계속 이제 바뀌어왔죠. 예, 예. 네, 바뀌어왔는데 정확한 숫자를 지금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어제까지 정확하게 예. 54명, 54명이나 54, 되는 의원들이 54. 딱 우리 의원들의 절반입니다. 8명이 절반이네요. 절반입니다. 절반인데 이게
그 당직자들은 또 이런 걸 못 하거든요. 아. 그걸 빼고 또 한동훈 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18 분. 18명, 네. 19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빼고 나면 상당한 수가 그 우리 한덕수 대행의 출마를 예, 확보하고 예,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게 지금 54분에서 더 늘어났다 혹은 1차로 이제 줄어들었다. 54명에서 어제 종료를 했고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또 다음에 누구 이제 우리 경선 과정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럼 그분들 지지하는 분들이 다시 또 이쪽으로 네. 돌아올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1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1차에 54명.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대행이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그게까지 지난주까지 알려진 되게 유명한 워딩이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물론 저희가 저 모두의 이제 속보를 전해드린 것처럼 뭐 경제조작 TF회의에서도 자세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뭐 통화도 소개하고 하는 조금 분명히 달라진 그 분위기가 감지되긴 합니다만 직접 이렇게 전해 들으시거나 직접 접하시는 분위기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마라 하고 좀 달라진 거죠. 초반에는 진짜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예. 뭐 관료로서 잘 마치겠다 이런 입장이셨는데 예. 지금은 이 멘트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예. 검토 중이다라든지 예. 결심하면 알려주겠다라든지 하는 거는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는 입장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다. 완전히 달라졌다. 저는 예. 이렇게 보고 그게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이 뒷받침되어 준다면은 예. 본인이 결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지율만 계속 받쳐준다면 65에서 그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렇게 아이, 보시는 그럼, 거네요. 네, 네. 네, 오늘이 4월 14일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5월 4일까지는 시간이 있으신 거잖아요. 공직자는 그렇습니다. 5월 4일전까지 사임을 하거나 자리를 이렇게 내려놓게 되면 그렇습니다. 출마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 20일 동안 결국 지지율을 보면 그 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뭐 대망론, 한덕수 영입론, 뭐 차출론, 뭐 이름 어떻게 붙이든 그게 사실은 지지난주에도 좀 그런 움직임 분위기가 있다가 또 한 번 변곡점이 제 생각에는 그 법제처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을 지명하면서 한번 확 또 논란과 관심이 확 불타올랐잖아요. 네. 그 지명은 어떤 분들은 거기에 굉장히 큰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보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야말로 그냥 그거는 우국충정에서 한 거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또 아마 그간 중간 언저리가 아마 진실이 있을 텐데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지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평소에 관료 출신 권한대행이라면 예. 2명 지명을 못합니다. 예, 예. 그러나 이분이 이제 권한대행도 하시고 총리를 2번이나 하시다 예, 보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가야 되느냐, 헌법재판소는 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예, 예. 하는 데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예. 결단을 내리신 걸로 봐서 저는 이분이 이제 더 이상 관료 출신이 아니구나. 이제는 완벽한 정치인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2명의 헌법재판관을 보수 우파에서 추천을 했다. 네. 이거하고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의례적인 5분 10분 통화가 아니라 예. 네. 통역을 배제하고 직접 25분이나 더 통화를 하셨다는 거. 예. 그 즈음에 CNN 인터뷰도 있었어요. CNN 인터뷰도 완전 영어로 예. 하셨는데 공직자들 중에 우리 총리님만큼 영어 잘하는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급 영어를 쓰십니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 젊어서부터 이게 책상에 지금 가보시면 왼쪽 예. 책상에 사전이 놓여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바로 찾아보시는 예. 이런 정도로 평생을 하셨는데 공직만 55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사이에 쌓인 영어 실력, 주미대사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공직자 중에 그만큼 고급 영어 쓰는 사람 찾기 어려울 겁니다.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뷰티풀 잉글리시라고 했다는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렇습니다. 네.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정확한 아. 단어를 쓰십니다. 예. 가만히 들어보면.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한 대행이 출마를 할까 관심이 높아지면서 반발을 하는 목소리도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부터 짚어볼까요? 아니면 민주당부터 짚어볼까요? 민주당부터 짚어볼까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네. 뭐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지금 판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는 거를 싫어할 테니까 뭐 반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당연하다는 생각은 들지만 뭐 계엄 책임에서 한덕수 대행이 자유롭지 않다. 그러면서 한때는 심지어 탄핵 소추도 할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탄핵 소추는 굉장히 주저주저하고 하여튼 강원간에 굉장히 갈등을 하면서 네. 굉장히 얼굴이 찡그려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뭐 탄핵 소추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아. 탄핵 소추 하시면은 지난번에도 90일 가량 뭐 이렇게 걸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선거가 있고 정권이 바뀌는데 예. 총리를 계속 뭐 타이틀만 달고 탄핵 소추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사퇴를 하시게 되는 바로 거죠. 사퇴하시죠.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진짜 대선 나올 수 있는 공간이 공간이 열리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민은 하지만 결국은 안 하실 것 같고. 네. 근데 이렇게 왜 자꾸
저 한 총리의 출마에 견제구를 던지느냐 하면 네. 그만큼 자신이 없고 제일 그렇죠. 무서운 적수라는 거죠. 네. 예. 판이 바뀌는 거죠. 정치인 대 정치인. 이재명 후보가 정치는 노예하지만 네. 경제는 문외한이다. 이게 예. 이제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지금 국민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갤럽 조사에서 48%가 경제가 제일 중요할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경제 전문가 들썩 나오면 판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예. 무슨 김문수, 홍준표 이렇게 정치인들이 붙을 때는 이재명 후보 생각에는 내가 경쟁력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네. 볼 수도 있지만 경제가 덜컥 나오고 TV 토론을 막상 붙게 되면 완전히 이제 쫄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미리 견제구를 무슨 던진다. 한덕수 검증팀을 만든다고 신문 보도도 났더라고요. 예. 후보 선언도 안 한 사람을 원 검증팀을 만들고 있는 거죠. 오늘 당장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한대행은 계엄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하면서 견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러면 왜 탄핵을 안 해? 무서워서 그래?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예, 뭐 뭔가 자체 탄핵을 모습을 지금 보이고 네, 있는 것이죠. 탄핵을 안 하고 있으면 진짜 무섭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히려 또 선거 운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나온다면요. 자, 그리고 앞서 저희 뉴스트라다무스에서 단독을 주셨어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모은 분들이 1차적으로 국민의힘에서 54분, 절반에 달했다. 그 지도부를 뺀 가운데서 54분에 달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 친윤계 후보로 분류됐고 또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또 그리고 또 4년이나 모셨던 김문수 후보께서 약간 섭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뭐 제가 4년 반을 네. 김문수 지사님 모시고 일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주 존경하는 정치인이고 예. 네. 정말 일을 잘하시는 분 틀림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막판에 가면 저는 김문수 지사님이든 홍준표 후보든 나경원 후보든 이렇게 계몽된 보수파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 누군가 1등을 하고 네. 그 이제 당 바깥에 있는 분들하고 반명 연대를 만들어낸다. 아. 이제 빅 텐트를 넘어서 그랜드 텐트를 만들어낸다. 아. 밖에 누가 네. 있느냐? 뭐 이준석, 그다음에 이낙연 저 옛날 저 민주당 예. 대표께서도 우리와 같이 반명 연대를 만들자고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있고요. 또 고용주 후보도 있고 황교안 후보도 있고 예. 또 유승민 후보도 이제 오늘 탈당해서 뭐 출마하겠다고 하니 예. 나중에 이분들 전부 모아서 반명연대라고 하는 그랜드 텐트를 만들어낸다. 이때 이제 나오셔서 홍준표, 뭐 김문수, 나경원 이런 분들이 소위 계몽 우파들을 랠리하고 네. 투표로 나오게 만들고 예. 거기 더해서 이 한덕수 후보의 경제 지향, 중도 성향, 그다음에 호남 이런 것들이 곁들어진다면 이재명 후보에게 이길 수 있다, 낙성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 특정이 누구가 아니라 우리는 주적이 누군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만약에 된다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저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국가가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막아야 된다. 제 1번 목표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는 것이다. 그러기 네. 위해서는 모두 힘을 합해야 된다. 그랜드 네. 텐트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런 겁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엔 거론을 안 하신 후보가 이제 주요 후보 중에 한 분이 한동훈 전 대표. 네. 네. 어쩜 홍준표 전 시장 같은 분도 만약에 이분들이 뭐 예선 4강전 결승전 거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 딱 이렇게 도장 찍혔는데 다시 나가서 그 그랜드 텐트에서 다시 한번 예선 다시 한번 결승전을 해라라고 하면 반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나라를 생각한다면은 예. 만약에 그렇게 나온 우리 후보가 누구든지 간에 A라는 분이 지지율에서 예. 이재명 후보를 압도한다. 예. 그러면 뭐 그랜드 텐트 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예.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10% 20% 이상 차이가 난다. 네. 이러면 자연스럽게 그랜드 텐트니 후보 단일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몇 년도인가 2002 노무현 정몽준. 정몽준. 예. 막판 단일화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선거 며칠 놔두고 예. 예. 뭐 그런 식의 단일화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때 되면 네.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자. 저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가 사범에게 넘어가는 것이 정말 괜찮은 일이냐라고 설득을 하면 저는 뭐 동의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또 궁금한 게요. 한덕수 총리가 50년 넘는 관료 경험이 있고 뭐 경륜이 있는 관료, 행정가, 뭐 100% 맞는 말씀이지만 정치 경험은 없으시다 보니까 혹시 지금 뭐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소속으로 대선 후보로서의 뭔가 이 존재감을 계속 발휘하려면 뭐 일종 캠프도 있어야 되고 일종의 참모들도 있어야 되고 근데 제가 들리는 거는 그런 캠프를 차릴 뭐 여력이나 그런 정치 전문
참모들도 주변에 잘 없고 해서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을 거다. 또 그런 그야말로 이제 실무적인 관측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어드바이스를 하고 있고요. 예. 만약에 선언만 하시고 나오기로 결심하신다면 아까 54명의 우리 의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의원님들 중에 핵심적인 인물들이 분명히 지금 뭐 한동훈 캠프에 19명, 뭐 홍준표 캠프에 뭐 10명, 뭐 8명 이러는데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직접 나가서 도와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당 소속이 어디냐는 더 중요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지만, 근데 당이 국민의힘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일단 경선 참여는 어려우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런지 한동훈 대표는 오늘 이거 자꾸 한덕수 대행을 띄우는 것은 해당 행위다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저 한동훈 대표님 그 후보님 말씀 워딩을 네. 보면 예. 기득권 세력들이 예. 한덕수 대행을 띄운다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우리 당이 지금 기득권 세력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께서 탄핵을 당하셨는데 기득권 세력도 없고 우리가 무슨 짜고 이렇게 한다 이런 것도 말이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 우리 저 경선 자체를 네. 형해화시킨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 한 의원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 안에.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걸 무서워하거나 한덕수 후보를 겁내거나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후보 나오신 후보님들은 이 과정을 잘 이용해서 본인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노력하겠다는 이런 결심이 필요한 거지 다른 사람을 네거티브하거나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좀 갈아 먹는 발언들 이런 것들은 안 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 아니겠느냐. 일단 말씀하신 그 발언은 좀 매서운 발언, 날선 발언은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통해서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뒤에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 같다. 물러난 대통령과 여사 측의 각본, 여기서 이제 각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종혁 네. 전 최고가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분 말씀하시는 거는 이 한덕수 대행 뒤에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김건희 여사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있으면 근거를 한번 내보라고 제가 김종혁 최고한테 얘기하고 싶고요. 이분이 껄핏하면 기승전 김건희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건 뭐 털보 저 김어준 씨랑 거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우리 당 당원이면서 이렇게 남을 까는 거 하지 말고 그분이 한동훈 후보의 측근이라면 예. 한동훈 후보의 장점을 선전하고 홍보하는데 몰두하기도 지금 바쁜 시간입니다. 그쪽으로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당 안팎에선 어쨌든 한덕수 대행의 이슈가 확 불타오르다 보니 국민의힘 당 경선 자체는 원래 생각했던 것만큼 흥행이 확 또 타오르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지적 분석 이런 것도 나오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매기 효과죠. 저는 매기 우리 효과다. 그 한 대행께서 예. 우리 경선을 더 뜨겁게 만드는 매기 효과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매기가 한 사람 하나 있으면 다른 생선들이 전부 막 활발하게 움직이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서 한독수 대행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지지율로 내가 이재명을 압도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뛰어야 되는 겁니다. 예. 매기 효과 충분히 있고 지금 그 효과 때문에 더 후보 진영들이 사실 더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매기 효과로 오히려 더 열심히 뛰는 그런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요 아침에 이제 평상시에 SNS에서 워낙 파워풀하시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오늘 의원님 뵙는데 어떤 질문을 할까 라면서 박수정 의원님 SNS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네거티브를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어떤 상대에 대해서 약간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셨더라고요. 이거 네, 네, 어떤 네. 사연이 있었는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저는 네. 뭐 우리 당이 사실 뭐 이겨야 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후보끼리 상처를 줘서 예. 우리 후보가 본선에 나갔는데 그 상처기 때문에 진다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예. 네. 제가 아끼는 우리 청년 정치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당에. 근데 계속해서 그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를 홍보하고 선전하는 게 아니고 한덕수 후보를 계속 그 네거티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 정도 글을 썼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댓글로. 네. 이건 아니지 않느냐.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 있으면 그거 지지하고 홍보하면 되지. 왜 우리끼리 네거티브 하냐 했는데 뭐 말을 안 듣고 뭐 싫으면 끊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도 그 친구를 패친을 끊었고 또 제 오늘 글을 올린 거는 페이스북 즉 온라인 공간에서만 제가 끊는 게 아니다. 예. 오프라인 공간에서도 나 찾아오지 마라. 전에 나 찾아와서 여러 가지 부탁 많이 했었던 청년 정치인인데 예. 이제는 나 찾아오지 마라. 우리 당에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당의 해당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당 후보를 네거티브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결국 우리 당에 폐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해당 행위라고 보고 있고 특히 청년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정말 마땅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50일 남았는데 안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이 나라를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하는 페이스북에 생각도 썼습니다. 드네요. 예. 네. 네거티브 자꾸 하는 사람 있으면 제가 나서서 낙선운동하겠다. 그렇게 의원들 모아서 낙선운동하겠다라고 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낙에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저격수로도 유명하십니다. 이 대표가 오늘 대한민국을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게 만들겠다라고 밝히면서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여러 가지 뭐 규제 합리화라든지 GPU 5만 개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청사진을 제안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재명스럽다 이렇게 네.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껄핏하면 나랏돈 쓰는 걸로 아. 정책이 해결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100조 네. 부으면 해결되느냐, GPU 5만 개 매입하면 해결되느냐, 그러네요. 그걸 굴릴 사람, 그걸 운용할 사람이 필요하고 네. 그런 R&D 인력에 대해서 제가 특별법을 내가지고 그 반도체 특별법이라는 걸 내서 52시간에 예. 예외를 주자고 법안을 제가 냈지 않습니까? 그죠. 대표 발의를. 근데 그 법안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찬성하시는 처음에 듯 했어요. 찬성한 듯 하다가 네. 민노총 만난 다음에 싹 돌아서서 이게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거. 그다음에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꾸 떠나가고 있는데 자, 상속세 너무 과도하죠. 세계 예. 최고의 상속세율 뭐 그런 문제, 소득세, 법인세 이런 거를 아일랜드식으로 좀 낮춰주고서 기업이 일을 하는데 춤을 추고 일하게 만들고 R&D 인력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런 법적 제약을 없애자고 하는 건 안 하면서 돈만 100조 붓겠다. GPU 5만 개 사면 뭐예요? 전부 6시 땡하면 집에 퇴근해야 되는데 아, 그걸로 어떻게 그러네요. 선진국을 따라잡습니까? 저는 발상자차 이 양반은 뭐 껄핏하면 나라 돈 100조 뭐 몇 조 몇십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라 돈이 하수분이 아닙니다. 그 돈 다 어디서 나옵니까? 저희가 내는 거죠. 그거 모자라가지고 지금 빚도 해가지고 우리가 네. 그 국가부채, 가계부채, 그다음에 기업부채가 전부 2천조 원에 수렴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도 껄핏하면 여긴 100조 쓰고 저기 또 13조 지역 앞에서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합하면 1000조 정도 빚을 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될 텐데 그걸 그렇게 마구 질른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국민들께서도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 장관 껄핏하면 돈 쓰겠다고 푸는데 돈 써서 네. 못할 일 뭐 있습니까? 돈이 없는 게 문제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이 말씀 꼭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이나 뭐 보수 진영의 유권자 국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인데 오늘 저희가 못 여쭤보겠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염려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대선은 정말 대한민국이 살아남느냐 아니면 거의 사회주의화하고 포퓰리즘에 빠지느냐 또는 히틀러식의 독재로 가느냐 이런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판단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는 투표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호소로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예, 오늘 바쁘실 텐데 예,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귀한 말씀 들려주신 박수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박수영 의원 네. 또 뵙는 건 아닌데. 네, 뭐 1년에 한 번꼴로 방송 출연을 하시니까요. 2년 후에 뵙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왠지 50일 안에 다시 뵐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그러게요. 들었습니다. 자, 의원님 모시고 저희 예, 조갑재 감사합니다. 대표님 또 다음 모시도록 또 이제 하겠습니다. 다른 분 오셔야 되겠다. 빨리 예, 비켜야 네, 되겠네. 감사합니다. 네.